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연이은 경기 불황으로 잔뜩 움츠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이른바 불황을 먹고 사는 산업이 있는데요. 이 불황을 먹고 사는 산업에서 정면 돌파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 소유를 권하지 않는 남자, 권정근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불황을 아주 먹고 산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 무소유도 아니고 소유를 권하지 않는 남자다. 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힌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소유하지 않고 이용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즉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네. 저희가 빌려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렌탈이군요. 네, 맞습니다. 빌려주는 거. 네. 정수기입니까? 아닙니다. 안마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뭘까요? 네, 좀 자동차를 빌려주시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별의별 빌려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네. 화면을 통해 만나볼까요? 네. 네.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비닐들. 기계를 이용한 세척 작업. 블록놀이를 함께하는 아이와 아빠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해지는 현대판 무소유에 주목하라. 이곳은 온라인으로 공유 경제를 실현하는 장난감 블록 대여 회사입니다. 이 블럭 왕구는 아이들의 두뇌 개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교육적인 장난감인데 가격이 좀 비싸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갖고 놀다 보면 한 1, 2주 이내에 금세 실증내버리는 그런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블록만 무려 400여 종. 크기도 모양도 천차만별. 수거된 블록은 한치의 예외 없이 무조건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세척 단계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위생관리. 하루에 2회 살균 및 멸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입에 넣더라도 아무 문제 없도록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세제를 이용하고 있고요. 세척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장난감 전용 건조기를 통해서 고온에서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수거된 블록의 개수가 정확한지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1차 분류를 마친 후 자체 개발한 검수 기계를 이용한 2차 검수가 진행되는데요. 이중 검수까지 통과하고 나면 세상에 나설 준비 완료. 한편 다닥다닥 번호순으로 걸려있는 비닐들,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고객들이 부품을 분실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 부품이 하나라도 없으면 저희가 다시 다른 고객한테 빌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스토리지에다가 보충할 수 있을 부품들을 따로 저렇게 모아놓는 겁니다. 비로소 고객을 만나기 전 마지막 단계. 일회용 포장지를 이용한 막바지 단장을 마치는데요. 그렇다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소중한 추억. 블록 장난감을 통해 가족의 정도 돈독해졌다고 하죠. 한 번 사서 그냥 한 번만 조립하고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고 대여 서비스 통해서 이용을 하니까 저렴하게 또 다양한 레고 제품들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블록은 어떤 디자인이 시장의 반응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단순하고 어렵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단순 장난감 대여 사업을 넘어 세계적인 완구 플랫폼을 꿈꾸는 권정근 대표. 이제 더 큰 세상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블럭 완구 대여 시장은 이제 막 태동하는 그런 단계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기계를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로 진출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영상을 잘 봤습니다. 예, 영상 보니까 저기 인생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러네요. 정말 네. 사업이 생각대로 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나름 우여곡절도 있고 네, 정말 그럼요. 빌려주는 사업이 많잖아요. 네, 책도 그렇죠. 있고 뭐 이렇게 정수기부터 해갖고 돈도 빌려주고 네. 얼마나 사업이 많습니까? 그 중에 장난감이었습니다. 네. 장난감. 근데 이제 장난감이라는 자체가 사실 아이들이 약간 그 좀 이렇게 부모도 저도 부모인데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비싸요. 네. 근데 아이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네. 금방 또 실증을 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현재 사업 현황이 어떠십니까? 현재 저희가 400여 종의 그런 장난감을 취급을 하고 있고요. 네. 매달 신규 회원이 한 3,400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맨 처음에는 1인 기업으로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네. 지금 현재 2년 6개월 됐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매달 3,400명이 계속 회원으로 아니죠. 받고 있으면 어마어마한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미비한 숫자부터 시작했다가 네. 점차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아주 상승세를 네, 띄고 그렇죠. 있고, 네. 예, 이 장난감 시장이 어떻게 또 대여를 생각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 네. 뭐 거두절미하고 강연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스토리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 블러 광고가 수백만 원어치나 부서진 채로 부품들이 다 쌓여 있었던 상태였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대여해주면 되겠다. 대여 사업을 해본 건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맨 땅에 헤딩부터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전문가의 의뢰를 하기도 하고 주변에 자문을 구하기도 해서 마침내 만들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해갖고 근사하고 멋진 삶을 살아야지라고 맨 처음에 생각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고 대여 레츠고의 권정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맨 처음에 인터넷 광고 회사에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다닐 때 미국에 있는 한 그 IT와 관련된 전시회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전시회에 갔는데 어떤 특정한 한 제품을 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를 가고자 하면은 항상 차에 있는 지도책을 꺼내 가지고 지도를 찾아보고 이런 다음에 이동하던, 국내는 아직 내비게이션이 도입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정말 놀랐던 게 요만한 손바닥만한 기계가 저 우주 위에 있는 인공위성이랑 실시간으로 교신을 해서 사람과 자동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그러한 기술을 보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실생활을 굉장히 더 좋고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과 실생활이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저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저도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실생활에 서로 실제로 도움을 주고 그런 사업을, 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막연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저 블러 광고 대여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저희 회사의 기술 이사님의 제안이었었어요. 이사님의 그 당시 7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레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레고 굉장히 교육적인玩具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줬죠. 많이 사줬는데 굉장히 잘 갖고 놀다가 한 1, 2주 만에 금세 실증을 내고 다시 갖고 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제품을 사달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여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저의 아들 역시 같은 나이에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도 그 블러 광고가 수백만 원어치나 각각의 통에 다 부서진 채로 부품들이 다 쌓여 있었던 상태였었어요. 제 아내는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또 뭐 통도 사고 색깔별로 분류하고 크기별로 분류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고 있었던 터라 그러면 이거를 대여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이런 대여 사업을 해본 건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맨 땅에 헤딩부터 할 수밖에 없었어요. 되면 상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셀러들을 막 찾아다니고 협상을 하고 또 부품이 만약에 분실됐을 때 이거를 메이크업 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뭐 유럽에 있는 각각 그런 셀러들이랑 컨택을 시도를 하고 비닐이나 아니면 박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방산 시장에 뭐 내 집 드나들지 막 드나들고 또 이렇게 수많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완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전부 다 DB화를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한 5만 개 이상의 그런 블럭들이 다 저희 서버에 DB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복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대여를 해주고 다시 저희 회사로 돌아왔을 때 이 부품들이 제대로 잘 돌아왔는지 누락된 건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 검수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뭐 적게는 200~300개부터 많게는 1000개까지 되는 그런 부품들을 일일이 다 부품표를 보고 얘가 몇 개 들어왔지를 다 체크를 하는 과정은 정말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전체 일과 중에 상당 부분을 다 여기에 투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검수를 해주는 기계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내부의 개발자들은 다 이쪽에 전공도 아니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을 서핑을 하고 책을 뒤져보면서 사물의 특질을 뽑아내서 얘를 카메라로 인식하는 비전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하면 그럼 정확하게 어떤 부품인지 인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확신이 생긴 거죠. 개발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고요. 또 조명의 위치, 주변 빛의 그런 방해, 또 이거를 다시 또 분출할 때 그런 기계적인 그런 작동 이런 것들을 다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이 부품의 그 특질을 추출하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얘를 어떤 부품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색깔, 면적, 무게, 뭐 길이 이런 것들을 추출해 가지고 순식간에 얘를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마침내 만들었습니다. 그 마크 1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현재는 이제 이 마크 1에서 이제 좀 더 정확도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크 2, 마크 3, 마크 4의 개발이 지금 뭐 진행도 되고 있고 계획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좀 더 완벽한 제품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속도가 늦어지니까 이 완벽성과 이 속도의 그 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정말 완벽해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스텝을 나눠가지고 각 단계별로 쪼개가지고 점점 더 업그레이드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쇼핑몰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고객도 늘고 있고 뭐 검수기계도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금이 떨어진 거예요. 당장 다음 주에 돌아올 직원들 월급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좀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화되기까지는 손익분기를 넘기기까지는 아직 멀리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에 이 정도의 자금을 언제까지 구해야 될까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됐죠. 먼저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 중에서 뭐 보험 뭐 10년 이상 된 보험들을 싹 다 너무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정리를 하고 뭐 카드 회사에 카드론도 받고 현금 서비스도 다 받고 심지어는 제가 타고 다니는 차에 대출을 받아서까지 이거를 댔는데도 이게 뭐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달 이렇게 버텼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족들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때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자산을 팔거나 아니면 금융회사에 부채를 짓는 거는 저 혼자만의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언제 수익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한테 손을 내밀고 그걸 빌려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너무 책임감의 무게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단은 빌렸습니다. 빌려고 이제 저희한테 총장으로 입금이 되고 저는 감사하다고 이제 어머니하고 누나한테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누나의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힘내라고 그 메시지를 봤는데 너무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원들 몰래 이제 뭐
되게 많이 울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뭐 투자사들한테도 계속 이제 뭐 사업 계획서도 보내고 했던 와중에 작년 12월에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군데 이제 사업 계획서를 보는데 그 중에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보자고. 그래서 그 당시 저를 포함했던 저희 직원들 일부가 월급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나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벤처캐피탈의 대표님의 자제분이 레고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말이 트이기 시작해가지고 관계를 쌓아나가고 그 이후로도 몇 번 수차례 미팅을 하다가 올 3월달에 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받게 됐어요. 투자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벤처캐피탈이랑 같이 해서 팁스라고 하는 정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정부 지원 자금으로 굉장히 큰 자금도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는 여기서 연결시켜줘 갖고 또 다른 투자 회사에서로부터 또 투자도 받게 되고 그게 불과 3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올 초에 벼랑 끝에 갔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맨 처음에 창업을 시작할 때는 이게 근사하게 생각을 했죠. 이거 갖고 뭐 돈도 많이 벌고 해갖고 근사하고 멋진 삶을 살아야지라고 맨 처음에 생각했다가 이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지금 제가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창업에 관심이 많고 또 창업을 이제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진짜로 어려운 일이 많아요. 사람, 아이템, 뭐 자금, 뭐 경영 판단 미숙, 뭐 위기 상황 대처 미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더 어렵다라고 각오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되게 어려운 얘기만 계속해갖고 이게 원래 창업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창업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됐을 때 각자가 이거를 대처하거나 극복하는 그런 방식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를 좌우명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그 내려놓음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거를 뭐 정면 돌파하고 극복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만 힘들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어차피 창업의 길은 이렇게 힘든 일이고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럼 내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놓음의 자세로 이 비즈니스를 계속 전개를 하시면 아마 어려움 극복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정말 우리 또 그 누님의 말씀처럼 동이 트기 전에 참 어둡다고 많이 어두웠네요. 예, 그런 얘기를 잘 많이 어두웠죠. 전에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빚은 다 갚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빚은 다 갚았고요. 이제 투자받은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조금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서 왜냐면 다 구비해 놓은 다음에 다 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금난에 좀 약간 힘들 경우가 발생이 되는지. 네, 먼저 선투자가 돼야 되는 비즈니스잖아요. 네, 고객 수가 늘어나면 주문 건수가 늘어날 거잖아요. 예. 그럼 매출이 늘어나서 좋긴 한데 그 매출의 몇 배가 먼저 계속해서 선투자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객이 늘어난다고 무작정 좋아만 할 수는 없는 게 자금 소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를테면, 상식적으로 네. 생각하는 범위가 네, 있어서. 예를 들어서 네. 10만 원짜리 상품을 가지고 렌탈을 했을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받고 렌탈을 한다라고 하면 네, 만약에 저한테 주문을 하셨어요. 예. 그럼 제가 10만 원짜리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 사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3만 원을 받으니까 7만 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적자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선생님이 된 것 같고 초등학교 학생이 된 것 같고 되게 친절합니다. 좋아요 지금. 예. 이런 분이 만약에 뭐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네. 저는 그만큼 자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예, 자금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똑같은 물건일 수가 없는 게 그 같은 물건을 또 여러 개를 놔야 되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만화책이라든가 이거를 빌리면 연체료로 우리가 물어주는 네. 경우라든가 훼손됐을 때 하는데 네. 지금 이런 거는 어떻게 대비 방안이 있으신지? 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상식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금을 하는 정책이 일반적인데 네. 저희는 이걸 좀 생각을 전환해서 부품을 잃어버리지 않은 고객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적립금이라든가 네. 이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고요. 오. 저희는 이 덕분에 부품의 손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이게 사실 아동 관련 사업의 일환이고 네. 뭐 성인들도 하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로서 아동 관련 사업을 할 때 좀 주의할 점이라든가 이렇게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맨 먼저 드는 생각은 네.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거기 때문에 위생과 청결, 그다음에 안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고요. 예. 그것 이외에도 맨 처음에는 부모님이 첫 번째 타겟 그룹이고 그 다음엔 아이들이 두 번째 타겟 네네. 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맞는 전략을 마케팅 전략을 네.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졸라서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방청객분들의 또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투자를 잘 받으실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사실은 그 투자 회사들이 투자를 진행을 할 때 몇 가지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아이템이든 시장의 크기든 아니면 팀의 구성 빌딩 상태든 뭐 이런 걸 보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자하고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생각하는 환경이 저하고 만약 동일하게 돼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다면 그러면은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저희 비즈니스를 훨씬 더 잘 이해할 거고요. 저는 확신 있게 얘기를 해도 그분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장난감 대여란 무엇입니까? 장난감 대여는 제가 10년 전에 봤던 그 내비게이션입니다. 10년 전에 미국에서 봤던 그 내비게이션으로 인해서 제가 창업에 대한 꿈을 갖게 됐고요. 네. 그 창업을 실현시킨 게 장난감 대여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그 당시에 봤던 그 내비게이션이 장난감 대여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앞으로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은 그 블록 완구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를테면 구매를 하려면 여기서 하고 뭐 컨텐츠를 보려면 여기 가서 봐야 되고 뭐 동호회 뭐 모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정보를 얻으려면 뭐 검색을 해야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비즈니스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한 군데 모은 그런 포탈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기계와 서비스 시스템을 가지고 글로벌로 나가서 해외로 진출하는 게 저의 런웨이입니다. 네, 명실공히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난감 플랫폼을 또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힘찬 발걸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순간을 조금 더 무던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거센 바람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활짝 피워내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I'm gonna ask one more question. 국경을 초월한 생생한 영상 통화. 디자인된 문구를 감상하는 사람들. 글씨 자체에 하이트가 있잖아요. 글자를 세심하게 조정하는 모습까지. 이곳의 정체가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 공개됩니다.
많고 만만치 않으니까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요. 근데 재밌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현실로 실현을 시키면서 그 실현되는 뭐 기술이든 서비스든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생활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이제는 희망의 꽃을 피울 시간. 활짝 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